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죠. 응, 황룡국 니네와 불량품. 강아지 이득이죠. 강아지 꿀이고. 유리왕이 치희와 헤어지고 황조가를 짓고 난 지 어언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리도 거의 50대 할아버지가 다 돼가요. 물론 그동안 유리는 중국과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켜내면서 나라를 무럭무럭 성장시켜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외적 방어에도 편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읍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둘째 아들 해명을 태자로 책봉하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둘째를 태자로 임명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 의하면 이 해명태자는 매우 힘이 세고 용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을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주변의 황룡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해명에게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활을 해명에게 보내요. 그런데 해명태자는 이 활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실례인데 자, 여기서 또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에요. 에휴, 여기 뭐 제가 힘이 센 게 아니고요. 이쪽 활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해버리죠. 이 말의 숨은 뜻은 응, 황룡국 니네와 불량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룡국 왕이 자존심을 상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에 유리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 야, 유리 왕 반응이 대박이에요. 아휴, 황룡국 왕한테 아휴, 내 아들 해명이 불효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좀 죽여줄 수 있어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럼 황룡국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 이득이죠. 강아지 꿀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해명태자가 굉장히 힘이 세고 용감한 친구인데 왕위에 오르면은 당연히 자기네들 나라의 위협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땡큐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그래서 황룡국 왕이 해명태자를 초대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불러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좀 괜찮은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풍채도 당당하고 이렇게 그러니 멋있어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해명을 고구려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리왕이 진짜 독한 게 해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해요. 해명아, 너는 내가 도읍도 옮겨가면서 전쟁도 안 하고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뜻도 모르고 황룡국의 힘을 자랑해서 왜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불효자야. 그러니까 이 칼 줄 테니까 자살해. 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결국 해명은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황룡국 왕이 보낸 활에 내가 부러뜨린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를 우습게 볼까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불효라고 책망하시는구나. 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주변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창 있잖아요. 창을 거꾸로 들판에 꽂은 다음에 말을 달려서 거기에 뛰어내려요. 그렇게 해서 21살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듣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유리왕이 해명을 꼭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후대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나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야. 우선 해명이 잘못한 건 맞아. 한나라의 태자로서 너무 경솔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주변이 다 적이야.
심지어 북쪽에는 동부여라는 자기보다도 엄청 센 적이 또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힘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주변 국들의 경계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거 둘째 치고라도 내가 유리왕이었다면 해명을 불러서 야 그래도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가 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잘 타일렀을 것 같은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걸 보면 선생님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 참고만 해. 자, 첫 번째. 우선 엄청 싫어했다. 해명태자를. 그리고 두 번째로 둘 사이에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것도 가능한 게 해명태자는 옛날 도읍이었던 졸본에 있었고 유리왕은 현재 도읍이었던 국내성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뭐 해명태자가 뭐 거기서 옛날 땅에서 뭐 군사를 모으고 있던데요. 왜 모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폐하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반란 일으키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단 말이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당시 왕자가 해명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왕자들을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세 번째. 힘이 세고 용감했다잖아. 그리고 심지어 황룡국 왕도 못 죽이고 고구려를 돌려보냈어. 그렇다면 유리왕 입장에서는 해명이 이 사실 알아봐.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사실 알아봐. 얘가 갑자기 군사 이끌고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그거에 대해서 또 불안해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좀 나이가 이제 들었고 해명태자는 팔팔한 21살이야. 더 불안하지. 그래서 이런 이유들,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해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선생님은 좀 하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명태가 참 안타까운 인물인 게 그냥 장군으로만 태어났어도 용감한 장수로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행복하게 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리왕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할게. 오늘 다룰 내용은 모두 끝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좋아요야 구독 신청 알림 꼭 부탁하고 이번 컨텐츠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없어도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열심히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도 남겨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역사인싸 위니쌤이었습니다. 안녕.